전쟁의 흔적을 지우는 데 급급했던 시절, 과학기술의 가능성을 가늠하기도 어려웠던 그때, 정부는 과학교육국을 설치했습니다. 문교부 산하에서 시작된 과학정책기관. 빈곤한 경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도구로 국가는 과학기술에 주목한 겁니다. 당시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기반은 원자력에 집중됐습니다. 1959년 원자력 관련 사업을 추진할 전담기관으로 원자력원을 설립하면서 전문 인력 양성에 주력했죠. 1960년대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추진될 무렵 과학기술처가 설립된 것이죠. 과학기술처 설립으로 인해 과학기술에 대한 국가적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시작했으며 관련 정책과 기술 자립을 위한 종합적인 제도 그리고 조직들이 생성됐습니다. 당시 미국은 한국의 베트남 파병에 대한 대가로 경제 원조를 해줄 것을 약속했는데 우리 정부는 이에 미국식의 새로운 종합연구기관 설립을 요청했고 이러한 성명이 반영된 결과가 바로 한국과학기술연구소의 설립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 등장한 겁니다. 1970년대 초 중화학공업이 산업의 중심이 되어 기술 수요가 급증하던 그때 전국민 과학화운동은 과학기술의 대중화와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양산형 자동차 포니가 등장할 때쯤 서울 동부에 위치한 홍릉을 중심으로 연구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1973년 제정된 특정 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라 중화학공업과 함께 기계, 철강, 전자, 조선, 화학공업 등 5개 전략산업을 지원할 연구기관들이 설립된 것이죠. 홍릉 연구단지가 우리나라 연구개발의 중심지가 되면서 출연료는 대폭 증가하기 시작했고 이에 맞춰 일정한 토지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정부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추진했는데요. 대덕 연구단지의 건설입니다. 대한민국 과학기술 연구의 새로운 거점이 형성된 것이죠. 1982년부터 1990년까지 과학기술처가 7,930억 원의 연구비를 투입한 특정 연구 개발 사업. 대규모 연구 지원 사업의 시작은 산업기술부터 첨단기술 분야까지 국내 연구 시스템을 선진화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죠. 이 외에도 당시 가장 눈에 띄게 성장한 분야는 정보통신기술 분야였습니다. 1983년 민간 공동연구로 64kB D램 개발에 성공. 이어진 1986년 4MB D램 개발 추진 사업은 우리나라 반도체 기술력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규모의 발전이 이루어진 80년대 과학기술. 1990년대 과학기술 정책은 민간 주도의 기술개발 체제를 정착시키고 국가 연구개발 자원을 분야별로 집중하는 것이었습니다. 1992년 실시한 선도기술 개발 사업이 대표적인 예인데요. 선진 7개국 진입을 목표로 삼은 G7 프로젝트입니다. 선도기술 개발 사업은 연구자들이 제출한 과제를 바탕으로 한 연구기술 중심의 상향식 추진이 아니라 기획 단계부터 구체적인 목표와 사업의 후보 주제를 선정한 후 연구 계획서를 받는 하향식 추진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총 3조 6천억 원이라는 예산에서 프로젝트당 1천억 원이 넘는 집중 투자가 이루어졌으며 특히 광대역 통신망 기술 분야에는 6,900억 원이라는 연구비가 투입됐죠.